네, 지난 두 달여 동안 회사가 주관했던 모든 세미나와 센터에서 있었던 모든 미팅이 중단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200여 군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세계가 이제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미팅들이 정말 우리한테 하나의 행복이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1, 4분기 동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산업 전반은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급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고객들은 온라인 쇼핑 부분으로 수요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환경에 접하면서 심지어 온라인 쇼핑을 주저했던 50대, 60대마저도 이 시장으로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맛본 소비자들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난 1, 4분기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매출이 40%가 증가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과거의 온라인 시장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주문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접근했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온라인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된 모든 빅데이터가 오프라인의 고객들에게 제공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소비는 앞으로 줄어들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의 지갑 점유율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60%에서 70%, 80%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또 기업은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은 생존에 문제가 생기겠죠. 과거의 단일 채널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이제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의 멀티 채널로 서로 경쟁 관계라면 향후 미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결합된 같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인 옴니 채널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옴니 채널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한 전 세계 그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실제 우리는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전체 멀티 채널 또는 오프라인만 갖고 있었던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발표한 이후로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70%에서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심지어 우간다 같은 국가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그 수혜자가 300만인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포노사피언스들이 유통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소비자들,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인해서 같은 유통의 플랫폼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유통 플랫폼은 무엇으로 수익을 만드나요? 결국은 유통 수수료입니다. 근데 그 수익 모델조차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 스토어 이런 회사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회원 수만을 가지고도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입점하는 업체들이 입점 월정액을 내므로써 판매 수수료를 대신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지불함으로써 판매 수수료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변화를 보면은요, 지금은 너무 많은 유통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냐? 저도 최근에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포털을 뒤지다가 결국은 어디서 결정을 내렸냐? SNS, 유튜브 채널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결정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는 기존의 채널에서 느낄 수 없었던 스토리텔링, 공감,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 가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채널이 있고 너무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큐레이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제품을 생산하고 누구나 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오픈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격이 모든 구매 결정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개성을 갖고 있는 쇼핑몰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판도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판도더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중국 내 다른 그 위챗 같은 SNS 링크를 시켜서 공동 구매하는 고객들을 많이 모아올수록 그 숫자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불과 2년 만에 중국 2위의 기업이 됐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유통의 변화들은 소비자들에게 한 가지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단순히 소비자의 객체로서 소비자로서만 남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통의 변화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 변화의 주체가 되든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런 강력한 컨텐츠 큐레이션을 갖춘 기업, 전 세계 큰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점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죠. 미국 유통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안에서 승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통 플랫폼을 소유한 대기업뿐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일반 기업이나 생산자들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기업의 CEO에게 당신의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당신의 회사가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그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애터미가 왜 선택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플랫폼은 모든 수익이 플랫폼 회사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는 그 플랫폼 회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애터미라는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소비의 객체로서 유통의 말단인 터미널이기도 하지만 또 회원가입과 동시에 그 플랫폼을 분양받아서 소유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통의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그 플랫폼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를 공유하고 연결함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가 연결된다는 데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소비자들은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한길 회장님은 이러한 포스트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경영 요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단계 회사와 경쟁하지 않겠다. 또 기존의 일반 유통과 경쟁해서 살아남겠다. 포인트가 없는 소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결국은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광고 없이 자발적으로 클릭하고 제3자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만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그런 핵심 전략들을 너무나 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애터미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큐레이션 대원칙을 정해놓고 대중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명품의 품질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믿고 쓰는 애터미라는 큐레이터로서의 경채성을 갖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12%라는 경이적인 반품률은 결국 애터미가 정확한 큐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애터미는 10년 동안 회사 설립 초기부터 그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천부가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꾸준하게 기부를 실천해 왔습니다. 2018년까지 10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를 했고요. 2019년에는 중견기업 역사상 최초로 일시불 100억이라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애터미가 환경에 생각하는 것도 이런 장표를 보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플라스틱 완충제를 제거하고 종이 재질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과연 이런 불경기에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런 애터미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또 소비자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CCM 인증을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CM 인증은 회사 내의 모든 조직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는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 공인제도인데요. 우리나라 50만 개가 넘는 기업 중에 단 182개 기업만이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또 소비자들이 애터미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 680만 명이라는 회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10년 동안 애터미는 단 한 번의 매출의 성장이 중단 없이 10년 동안 성장해서 국내 매출 1조, 해외 매출 1조 5천억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단 10년 만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터미는 과거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변신을, 진화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연결과 공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연결하는 것이 경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애터미가 세상에 없는 연결을 만든 것입니다. 공존을 위한 소비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 이 진실을 연결하면 애터미가 앞으로 100년 기업, 100조 기업이 될 거라는 확신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 자산이 여러분들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애터미의 미래, 그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신념과 편견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펜서 존슨,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신념이 우리를 새로운 치즈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변화를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변화는 더 이상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잘 이겨내시고 이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도 꼭 승승장구하셔서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